어느 늦가을 저녁,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며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오늘 아침에 받은 둘째 며느리의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큰형님 내외분이 자주 오시던데 혹시 무슨 얘기라도 나누셨나요? 하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었어요. 저는 그저 그냥 안부나 묻고 가시는 거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큰 아들이 재산 상속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부동산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할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큰 아들 준호는 결혼 후에도 저희 집 근처에 살면서 꾸준히 안부를 챙겨왔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주 들러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지요. 둘째 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요. 막내딸 미영이는 멀리 부산에 시집을 가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안부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효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큰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된다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을 알아보자고 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제도 큰 아들 내외가 저녁을 해준다며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호가 꺼낸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서류들을 꺼내더군요. 상속세 절세 방안이니 증여 방법이니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류들을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큰 아들 명의로 이전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나머지 형제들 몫도 있긴 했지만 턱없이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왔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질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다른 형제분들은 각자 바쁘시니까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평소에 좋아하던 국화차 향도 쓸쓸하게만 느껴졌어요.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고 아이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큰형님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수는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형만 나서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제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형제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 며칠 후가 남편의 기일이어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일 당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무치고 생선을 굽는 냄새가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후에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네며 제사 준비를 도와주었고 현수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서울에서 가져온 과일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어요. 막내 미영이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오랜만에 본 손자 손녀들이 집안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모두 조용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남편과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워온 소중한 자식들인데 재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때 같으면 서로 근황을 묻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준호와 현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손자 손녀들은 안방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나이도 많아지고 하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서 너희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미 준비해온 계획이 있다면서 지난번에 보여준 서류를 다시 꺼내더군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재산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형님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시냐면서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집도 팔아서 고향으로 내려올 생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은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도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재산이야 엄마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만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보다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하던 형제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모신 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고, 현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아이들이 제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라니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재산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저녁 드라마도 재미없게 느껴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재촉했고, 현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다면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중간에서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혼자 남아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같은 나이 또래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영숙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이도 얼마 전에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영숙이가 해준 이야기가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자신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이들에게 조건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로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비슷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사정도 있고 무엇보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 이야기를 보류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먼저 만난 것은 준호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던 곳이 아닌 시내의 찻집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더니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라고 묻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던 준호의 마음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준호도 형제들과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조급해했던 것 같더군요. 현수와 만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자신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미영이와의 대화는 가장 담담했어요. 역시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빠들이 다투는 것도 결국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자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배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거든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모이자고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제사가 아닌 평범한 일요일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이자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공평하게 3등분하되 실제 관리는 아이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사과했고 현수도 형을 불신했던 것을 뉘우쳤어요. 미영이는 오빠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정말로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재산 관리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재산 분쟁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자주 와서 오히려 좀 쉬라고 할 정도예요. 준호는 여전히 가까이에서 안부를 챙겨주고 현수는 서울에서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며 주말마다 내려오려고 해요. 미영이도 부산에서 올 때마다 선물을 한 보따리씩 가져와서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서 남편의 생신을 챙겨주었어요. 영정 앞에서 아이들이 화목하게 절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재산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평생 모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들이 많다고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나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 가족도 자칫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뻔했어요. 다행히 때가 늦기 전에 깨달았지만 만약 그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지금은 재산 걱정보다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래오래 효도할 수 있도록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부를 챙겨주니까 당분간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아이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면 마당에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를 다시 심으려고 해요. 작년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가꿔보려고 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와서 물을 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되더군요. 이번 일도 그런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